petit Pinocchio, désarticulé.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ollée. Un petit Pinocchio, désarticulé.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ollée. EQ900에 비해서 고속주행 시 반응이 조금 더 선명해요. 네. 예, 그리고 서스펜션이 좀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느낌이 좀 덜하니까. 그리고 네. 약간 빨래판 같은 길을 지날 때 네. 조금 더 노면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예, 더 많이 읽어주고 네. 피드백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나름 고급스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네네네. 제법 거칠진 않아요. 네, 많이 걸러주는 편이고. 네. EQ900에서는 왜 그걸 더 얘보다 세련되지 못하게 느꼈냐면 편안한데 굳이 읽어주려고 하니까 네. 이게 약간 좀 거슬렸는데 네. 얘는 적당히 조여놓고서 읽어주니까 네. 뭐 이 정도의 어떤 밸런스의 요 정도의 피드백이면 네, 참 네. 적당한 것 같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출력 대비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라서 네. 초반 리스판스는 좀 굼뜬 면이 있어요. 시원한 맛은 없습니다. 차가 약간 좀 묵직한 느낌으로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묵직함이 좋다기보다는 네. 시원하게 경쾌하게 나가는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나름 잘 받아주는데요. 코너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EQ900하고는 좀 다른 또 동선을 보여주는데 네. 잘 받아줍니다. 네. 일단 대체로 언더스티어가 거의 살짝 있는데 뭐 느껴질 만큼 도드라지지 않아요. 도드라지는 수준이 아니고 살짝 운전의 어떤 좀 제어성을 위해서 좀 두는 정도, 그 정도에서 살짝 느껴지는 정도네요. 자, 졸하고 달리겠습니다. 더디긴 더디네요. 네, 뭐 이거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깔끔해요. 네. EQ900에서 조금 기대보다 못한 모습을 봐서 그런지 요거는 또 기대보다 네. 나은데요. 언더가 네. 심하지 않아요. 네, 언더스티어가. 글쎄 BMW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면 5 시리즈만큼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네. 지금 허둥대거나 또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그립을 상실하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 보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동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적당히 이렇게 베는 맛은 있네요. 네. 현대의 그 중량 이상 승용차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랜저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 뭐 이 정도 동선을 보여줬다 그러면 칭찬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살짝 고정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나 네.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네. 요 정도면은 지금도 깔끔하게 한 번에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 EQ900에 비해서 훨씬 낫네요. 뒤도 살짝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회두성 좋네요. 회두성 좋네. 좋아요. 네. 좋아. 네. 그러니까 코너가 연속되는 지점에서 약간 보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동작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필요가 크게 뭐 이렇게 네. 신경 쓰이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EQ900과 서스펜션의 구조를 거의 동일하게 똑같았잖아요. 네, 구성을 얼핏 했는데, 보면 네. 사진 대 사진으로 만약에 놓는다고 네네. 보면 같은 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베이스인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예, 네. 꽤 다릅니다.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EQ900 지오메트리 그 서스펜션을 설명을 하면서 네. 링크 로우 어퍼 암 쪽 링크를 두 개로 나누고 네. 로우 암 쪽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네. 설계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접점을 그 설계 엔지니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네. 스포츠성을 살릴지 컴포트를 살릴지 네. 그걸 결정하기가 쉬워지는 건데 네. 지금 제네시스 스포츠는 제네시스 G80은 컴포트하고 스포츠하고 딱 그 중간적인 어떤 밸런스를 조율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스포츠카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가 만들어낸 중형차 이상의 승용차 중에 이만한 코너링 성능을 만족감을 주는 차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네, 보정할 건 네. 뭐냐면 지금 계속 좋다 훌륭하다고 하는 게 하나 보정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룹을 놓고서 저희가 지금 인상 깊다는 게 아니라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랜저의 논란 가슴도 있고 네. 현대차의 중대형 세단에 대한 코너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죠, 사실은 좀 우리가. 낮았어요. 네.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EQ900에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 구조의 그 서스펜션 구조 대비 스포츠 주행 성능이 좀 기대보다 못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제네시스 G80도 당연히 그 아류일 것이다. 네, 뭐 네. 아우니까 네. 뭐 형만한 아우 있겠나. 네.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의외로 훨씬 더 나은 동작을 보여주고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중대형 세단의 스포츠성과는 좀 차원이 다른 네. 진일보된 모습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는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네. 아주 인상적이거나 아주 탁월한 수준은 아닌데 이게 기본보다 나은, 평균보다 나은 동작을 보여주니까 네. 이런 어떤 편안함감이나 또 공간 활용성을 가져가면서 현대가 이제는 주행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구나. 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랜저를 정리할 때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말리부를 정리할 때 우리가 우리 국내 메이커들이 그 뒤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너무 강박관념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네. 뒤가 적당히 돌아가는 거 좋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당신들 못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그걸 살짝 보여주네요. 네, 그렇게 정리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를 살짝 약하게 나타내긴 하지만 코너, 그러니까 알값이 작은 코너로 돌아갈 때 네. 후미 쪽이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러면서 들 수 있으니까. 회두성이 확보가 되는. 그거는 네. 그때는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코너 진입할 때 브레이크 네. 밟고 하중을 좀 싣고 네. 그때 핸들 돌리면 뒤가 정말 미세하게, 그렇죠. 정말 미세하게 네. 돌아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데 느낌이 살짝 느껴져요. 일반 사람들이 운전할 네. 때 뒤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얘도 약간은 보수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운전자가 운전을 이렇게 재주를 부리면 뒤가 돌아가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의 어떤 그 방향성을 약간은 열어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성을 약간 누그러뜨리고 주행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팅에 그 노력을 담아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이 G80 처음 모델을 시승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느낌이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또 한 번 조율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금의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과 운전의 즐거움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세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스포츠성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급이나 이 승차감, 뭐 이 공간 설계,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확실히 평균보다는 나은 그런 어떤 안정적인 그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뒤를 안 날리겠다는 너무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시는 것보다 약간 언더스티어를 약간의 언더스티어만 되는 상황이면 운전자가 웬만해서 그걸 오버로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상황이 되면 그거는 그 VDC로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더 재밌게 운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VDC를 끄고 운전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모든 면에서 더 발전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데 보면은 그 왜 린다우 그 우리가 그 저 선셋 네. 근데 알았죠. 예, 그 한 3m만 나가도 네. 사람 키가 훌쩍 넘는 네. 수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영장처럼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문구도 없어요. 뭐 들어가지 알아서 마세요. 하세요. 뭐 네. 그런 문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자유, 선진국형 자유는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네. 본인의 어떤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만끽하는 게 정말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세팅할 때에도 제조사가 너무 낮아서 친절을 너무 그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수준이 대충 이 정도니까 운전 뒤가 나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버스티어보다 언더스티어가 제어하기 좋으니 네. 약한 언더스티어를 좀 해서 운전하기가 쉽게 만들자. 네. 이거 과잉친절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전자제어를 통해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세팅은 가져가되 뭐 전자제어 장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끄면 뭐 뒤를 살짝 돌려가면서 나는 코너 열면서 정말 재밌게 운전할 거야. 네. 이렇게 운전하실 수 있는 스킬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재미를 주는 세팅도 네. 고려를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엄밀히 말하면 살짝은 어설퍼요. 네. 살짝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벗어난 형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독일 세단, 독일 프리미엄 세단, 스포츠 세단에서 표방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 주행의 어떤 밸런스, 네. 그 부분에서 어떤 대등한 어떤 성능 경쟁을 할 만큼의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VDC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예, 개입할 여지는 있으니까 차량의 기본 특성은 너무 심한 언더스티어가 아닌 살짝의 언더스티어를 가지고 운전자로부터 제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네. 예, 그걸 넘었을 때 VDC가 살짝 개입하는 그 정도로만 해주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그 변화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요즘? 네. 기계가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으니까 고성능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고성능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차가 좀 더 조작성의 레인지를 넓혀서 네. 운전자에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뭐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자동 운전을 하다가 네. 위급한 시간에 운전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은 핸들 딱 나와가지고 네. 운전자가 세밀한 조절까지 다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트랙에서 네. 웬만하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기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트랙션 다 꺼버리고 운전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차를 무조건 스포츠성을 강화하라는 게 아니라 네. 운전자가 제어를 하고 싶은 때에는 네. 그 운전자의 어떤 제어권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네. 뉴트럴 성향에 가깝게 차를 세팅을 해주는 게 네. 운전자를 배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런 제네시스 G80 같은 고급 차에는 그런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흔히 뭐 펀투 드라이브 운전 재미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 운전 재미 때문에 BMW가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BMW뿐만 아니라 칠에 너무 운전 재미하는 건 좀 너무 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독일이 자동차 시장의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그 두 가지를 잘 적절히 조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가 뭐 독일 스포츠 세단하면 BMW를 많이 있습니다만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도 결국 스포츠성에서는 크게 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밸런스 측면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운전자로 하여금 최대한 운전자의 피드백을 차가 반영을 해서 동선을 보여주는 네. 그런 세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그런 어떤 그 운전자의 어떤 의도 또 운전자의 스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세팅, 뉴트럴한 그런 특성을 이 제네시스 G80에 좀 더 입혀 놓으면 네. 제가 볼 땐 그 브랜드 밸류 쪽만 더 강화하고 그런 특성이 더 입혀진다고 보면 네.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죠. 예. 충분하죠. 물론 거기에 가격 경쟁력이 또 확보가 돼야 되겠죠. 네. 예진 씨 네. 뒤에서 안 불편해요? 이거는 EQ900만큼 안 불편해? 네, EQ900 탈 때는요 네. 뒤에가 좀 어지러웠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속력 내면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얘는 불안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를.
롤 받은 상태로 안정되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야. 그 회전이 끝날 때까지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감이 덜한 거지. 네네, 불편하지 네. 않아요. 특히 아까 그 주행 중에서 살짝 노면 굴곡 때문에 차가 떴다가 착지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 네. 그때 제가 조수석에 예. 타고 있었는데 네. 보통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겁이 더 많이 나잖아요. 뚝하죠. 예. 뚝 하는데 네. 괜찮네 그러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이게 네. 많이 뜨진 않았는데 착지하는 순간에 보통 서스펜션의 세팅이 밸런스가 안 좋은 차들은 그 자세를 잡으면서 허둥허둥 하거든요. 물렁물렁 하든가 네. 오오오 이러든가. 네. 그런데 거의 자세를 헉 네. 하고 쫙 가더라고요. 흡 네. 하고 잡는 네. 그런 좀 기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얘 괜찮겠는데 라는 예상이 그때 좀 들었었는데 네. 지금 네. 와인딩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봤었던 국산 대형차에서 준대형차, 네. 그러니까 이걸 대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준대형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아리까리한데,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급이 되는 차 가운데서는 이런 동선을 보여준 세단은 국산 세단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급의 일본 뭐 레전드라든지 네. 일본에서 좀 글쎄, 한다는 차들, 레전드하고 맛이 비슷하지 완전 똑같진 않은데 제가 볼 그 때는 레벨 비슷한 것 같아요. 레전드의 레벨에 네. 거의 한 95%? 필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솔직히 저는 레전드를 시승을 꽤 많이 해봤어요. 네, 한 2,000km 네, 정도 해봤기 네, 때문에 네. 그 느낌을 잘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주행 안정감이나 밸런스는 레전드 쪽이 아직은 살짝 좀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걔 그런데 아주 감칠맛 나죠. 네, 거의 뭐 90% 이상 근접해 있지 않나. 네. 제네시스도 네. 지금 G80의 밸런스도 레전드의 거의 90%까지는 근접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혼다 레전드가 그 전륜 구동이면서 네. 그 독일 스포츠 세단 잡는 네. 정말 무게 배분을 위해서 엔진도 네. 틀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 세단인데 네. 지금 제네시스가 그 레전드에 필적하는 한 90% 정도의 네. 거동을 보여주지 않나 뭐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네. EQ900은 분명히 스포츠성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좋지 않았다는 게 뭐 아주 엉망이었다는 게 아니라 스포츠 운전에 적합한 특성의 지오메트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정도였고, 그리고 빠르게 와인딩을 할 때는 네. 운전자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고정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살살 달래줘야 됐었는데 얘는 그냥 뭐 시크하게 네. 좀 달려볼래? 그럼 한번 그러세요? 해봐. 예.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 있다. 네. 뭐 베스트 그룹은 아니지만 네.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상위권에 속하는 네. 그런 좀 착실한 그 학생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서스펜션 구조에서 이렇게 성격을 달리 낼 수 네. 있다라는 거, 이거 현대자동차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 정도 코너에서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요. 네. 차가. 예. 예,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좀 인상적인 게 네. 연속되는 그 쇼코노드를 돌아 나갈 때 차가 되게 작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서 이게 우왕좌왕 허둥대는 모습이 없네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작게 느껴진다는 말씀은 그만큼 이제 조작하기가 좀 어렵지 않다라는 네. 의미인데, 네. 예, 그런 어떤 특성들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포츠 주행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차는 편안하게 좀 고급스럽게 이용을 할 수도 있으면서 원할 때에는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그 스포츠의 어떤 그 갈증도 네. 어느 정도는 뭐 아주 시원하게 막 풀어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급한 상황에 핸들을 확 틀어도 얘가 말을 잘 들어줘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회피 고동 시 좀 더 안정적이면서 네. 신뢰도 있는 동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도 보면 뒤쪽에 이제 제동을 걸 때 뒤가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을 네. 조금씩 줘요. 네. 예, 이런 것들이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잘 허용하지 않았던 세팅인 거죠. 이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요 지금 뒤에 네. 줄이 타고 있잖아요. 네. 이 무게랑은 전혀 좀 상관이 상관은 있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뒤가 조금 무거우니까 덜 날아간다던가 그런. 트랙션은 더 잡아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 그러니까 트랙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후륜 구동이니까 뒤를 더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은 나중에 덧붙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접지가 좀 더 좋아지지. 무거워지니까 그 하중을 앞으로 브레이크 밟아서 이동을 시키면 그렇죠. 뒤가 뜨니까 뒤를 살짝 날리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뒤에 네. 사람이 타서 반응이 좋아지는 것처럼 살짝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렇죠. 뒤에도 네. 사람이 내리면 네. 조금 더 무덤덤해질 수가 그럴 있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차가 무거우니까 네.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무거워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 예, 무게하고 이 하중 이동에 따른 무게 중심 이동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타면은 왜 밸런스가 좋아지냐면 또 자동차는 그 스프링을 기준으로 밑에와 위에 질량비가 있어요. 근데 위가 늘어나면 밑에의 거동성이 좀 더 빨라져요. 현가 하질량이 더 좋아지니까 운동성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내리면은 안 좋아, 약간. 근데 그게 아주 크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가 몰돌는 차인데 사람 둘이 탔다고 더 잘 돌진 않아요. 근데 좀 더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죠. 살짝.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음. EQ900에서 딱 내려가서 여기 딱 탔는데 얘가 느낌이 좀 얘 좀 약간 조여진 듯한 느낌인데 그 느낌이 딱 들긴 했어요. 네. 밤에 그 짧게 움직일 때도. 그 타이어 그립보다 차체 밸런스가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차체 밸런스가 무너지기 전에 타이어 그립이 더 빨리 놓쳐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세팅이 잘 됐다는 얘기야. 오, 아우디나우. 저기 아우디나우십니다. 자료 영상. 하지마.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 골로 보내는 거지. 아니, 없는 거 보고 했겠지, 위에서 이제. 난 시야도 좋아. 난 크고 시야도 좋아. 다 보여. 그래, 아웃으로 빠졌는데 내가 이는 확 찌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아, 진짜 센 차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쟤가 못 보면 위험하지. 근데 못 보고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높죠. G80의 공짜 중량을 네.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안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약점이니까. 네. 1920kg이에요, 기본형이. 얘는 4륜 구동이니까 1990kg. 거의 2톤입니다. 네, 2톤. EQ900 이랑? EQ900이 한 100kg 차이 나요. 네, 100kg. 네. 네. 근데 이게 얘기가 많은 게 네. 예전에는 그 현대자동차가 그 포스코 철강을 썼는데 네. 이제 현대제철 걸 요즘 쓴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CFRP나 네.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이제 차대에 쓰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카본 코어. 그렇죠. 네, 남자는 카본. 네. 돈이 없어서 못 살 뿐. 근데 그 카본을 이제 군데군데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그 강성이라든지 비틀림 모멘트를 상당히 줄여주면서 네. 그러면서 무게를 감량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알루미늄도 강철 대비 한 30-40%는 줄일 수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알루미늄이 품번이 이제 AR 그 숫자가 네. 뭐 높을수록 네. 1000부터 7000이 있는데 7000대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슈퍼카에 네. 막 들어가기도 하고 네. 6000대만 써도 강철보다 강한데 네. 그런 알루미늄을 써서 경량화를 시키면 무게가 확 줄어드는데 이 현대자동차는 고장력판을 51.5%를 썼다. 근데 이 51.5%가 전 세계 어떤 자동차도 이 51.5%의 비율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금이 강해질수록 네. 수리가 안 되잖아요. 판금이 안 그래요? 돼요. 그럴 수 용접도 있겠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망가지게 되면 이게 사고로 이게 파손이 되면 절단도 해야 되고 뭐 용접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하우스가리 뭐 예,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현대가 51.5%를 썼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은 일반 그 HSS 강은 이제 일반 철강이라 그러고 네. 고장력판을 UHSS 철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 그래요. UHSS 등급을 받으려면 780메가파스칼의 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약자 정리 한번 하시죠. 네. HSS 네. 하이 스트렝스 스틸인가요? 네, 맞습니다. UHSS 예. 울트라 하이. 그렇죠. 네, 뭐 울트라.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메가파스칼이 이제 뉴턴미터랑 같은 그 개념이니까 네. 킬로그램 중으로 하면은 이제 9.8로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780 메가파스칼이라 그러면은 이제 킬로그램 중으로 하면 80kg의 인장 강도를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의미예요. 말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요런 강성을 갖추고 있어야 UHSS급의 이제 초고장력판이 되는 건데 현대 자동차는 기준을 그걸 좀 낮췄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중을 60kg의 그 인장 강도를 갖추고 있으면 이건 초고장력이다. 초고장력판이야. 그 초고장력의 기준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뭐 이런 게 없나요? 세계적으로 그 780메가파스칼이 돼야 네. 그 이상이 돼야 초고장력판이라고 부르는데 네. 현대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만의 기준으로 아이 뭐 그런 게 어디서 그냥 한 60kg 킬로그램 좀 되면 그냥 하자. 초고장력판으로 이제 부르자. 자기네들이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메가파스칼로 그 환산을 하면 58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 정도 떨어진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588. 예. 근데 이제 금속이 그 합금이 강할수록 네. 그 인장 강도는 높아지지만 무게는 반대로 가벼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사실 그 700메가파스칼의 초고장력판, 진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그 초고장력판을 51.5%를 사용했다면 지금보다 많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등급이 좀 낮으면서 뭐 그것도 강하긴 강하지만 초고장력판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부분까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700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초고장력판이 몇 %가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뭐 그것도 들어갔고 또 그 밑에 살짝 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51.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30%가 될지 35%가 될지 40%가 될지 모르는 거죠. 780 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초고장력판은 정확히 안 밝히니까. 그래서 강철 쓰지 말고 알루미늄으로 군데군데 쓰고 CFRP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하면 무게를 한 100kg 정도는 감량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통 BMW 같은 경우에 카본 코어 쓰고 뭐 알루미늄 함량 높이고 합금 함량 높이면 한 100kg 정도 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kg 정도가 보통 이렇게 풀체인지마다 덜어지니까 지금 이 기준에서 100kg을 덜면 1820, 1890인데 요 정도 되면 이제 정도면 경쟁력이 있죠. 아우디 A6 정도의 어떤 그 등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급 모델에 비해서 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제일 제네시스 이게 G80이 비슷한 어떤 레벨에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전장이 길다. 휠베이스가 가장 길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치수가 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세그먼트가 하나 위급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 등급 위이고 무거워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그 BMW 5 시리즈가 1600kg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가벼워지고 있죠.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면 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력 성능 또 거동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을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게 차의 무게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G80이고 그 이전이 후속 모델이었고 초기 제네시스가 있었고 그 초기 제네시스에서 후속 제네시스로 나오면서 무게가 무거워졌거든요.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좀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뭐 초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성 문제, 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단순히 이제 퇴보했다라고 절대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충돌 실험에서 다 G등급이 나오고 있고 안전한 차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이 초고장력판 가지고 약간 수치적인 장난을 치긴 했으나 네. 뭐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단하고 안전한 차인 건 맞는데 네. 무게를 덜어내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라는 게 꼭 엔진을 줄여내는 것만이 다운사이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게도 줄여야지. 무게도 줄이고 네. 또 효율도 높이는 게 또 네. 다운사이징의 그 트렌드의 일환인데 그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도 그걸 우리는 뭐 충분히 할 만큼 했어라고 하지만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무게를 또 빼놨어요. 네. 네. 자랑스러우면 딱 기재를 해놨겠죠.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무게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무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아마 뭐 현대제철에서 빨리 새로운 어떤 경량 합금 제조, 네. 뭐 그 성형 기술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죠. 뭐 다른 철강을 쓸 확률은 없어 보이니까. 네. 두 개의 그 어퍼 두 링크, 네. 그다음에 로우암에 두 개 두 링크, 네. 예, 그게 이제 교차점을 네. 이루면서 네. 그 킴핑축을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는 효과를 줬어요. 네. 예, 그래서 설계 자유도를 확보한 부분,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산차에서는 그런 설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기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 차들의 몇 개 보이긴 그러니까 독일 하는데 차들도 아우디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이제 그 플래그십 모델, 거의 네. 고급 모델에서 그런 세팅들을 전륜에다가 집어넣는데 네. 그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지오메트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 제네시스 G80이나 EQ900을 설계하면서 네. 작정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네. 뭔가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보고 물건을 만들어 보겠다. 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설계 자유도가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제네시스 G80이나 EQ900의 그 전륜 서스펜션의 멀티링크 구조가 네. 완전 스포츠성에 이렇게 무게가 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컴포트함과 결과물이요. 예, 네네. 좀 적당한 달리기 성능 사이에서 타협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교차점의 어떤 결과물이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네. 그게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런 세팅을 하기 시작했다면, 네. 이제 궁극의 스포츠성이라든지 좀 더 달리기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세팅이 네. 얼마든지 가능해지겠구나. 그렇죠. 나올 준비가 돼 그렇죠. 있는 거죠. 지오메트리 네. 상으로 조정이 이제 가능해졌구나. 네. 얘네들이 드디어 손을 대기 시작했구나.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약간 눈을 좀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산차의 서스펜션 구조가 맞나? 뭐 이런 느낌? 예. 제네시스 2세대 모델이 네. 이 플루이딕 스컬프처 2 네. 2.0. 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그 YF 소나타부터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디자인 코드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플루이딕 네. 스컬프처가. 플루이드는 유체란 뜻이잖아요. 예. 스컬프처는 조각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뭐 의역을 하자면 뭐 바람이 깎아낸, 바람이 빚어낸. 그러니까 이제 풍동 실험을 하면서 있잖아요. 네, 네. 모난 부분을 네. 손보고 깎아내고 네. 아주 매끈하면서 에어로다이나믹한 그러면서도 멋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건 몇 명이 알아들을까요? 글쎄요. 잘못 알아들으면 세게 달리면 바람 때문에 깎여 나간다. 죄송합니다. 그 흔한 자중하겠습니다. 네. 그 키네틱이라는 말도 네, 있는데, 네. 야, 이게 좀 키네틱은 이제 운동 성능이고 좀 운동 성능 그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표현들. 네. 어쨌든 바람이 빚어내다, 유체가 빚어내다. 멋진 말이긴 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네. 일단. 네. 근데 이제 현대차가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이렇게 친근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는 무슨 좀 뭐랄까 고수일수록 네. 좀 쉽게 어려운 걸 풀어낸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막 엄한 소리 막 하고 그러는데 네, 네. 아니, 고수가 되려면 멀어서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고수의 면모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디자인이 이제 심어졌는데 그 제네시스 디자인 G80 디자인이 제가 볼 때는 네. 멋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린 디자인 잼뱅이기 네, 때문에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네. 별로 개념이 없어요.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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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Pinocchio, des articulations.